리크루트데이에서 학생들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수업하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졸업을 하고 저도 취업이 너무 간절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는 밴쿠버 쪽에 대한항공 지상직으로 조금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2012년에. 그러고 나서 저는 좀 추천서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추천서를 바탕으로 다시 들어간 케이스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제 스스로는. 근데 뭐 저도 면접 연습을 하고 계속 연습을 했으니까 좀 붙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첫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떨어졌었어요. 저는 갑상선이 조금 안 좋았었어가지고 갑상선 문제로 건강검진에서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실무 탈락. 그래서 실무 떨어지고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항공과는 졸업한 이후에는 좀 메리트가 없어져요. 특히나 이제 밑에 후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항공과는 어려야지 솔직히 좀 이득인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어딜 가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진짜 26, 7만 돼도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결혼을 하고 뭐 출산을 하고 일에 공백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어린 연령층을 선호를 하는데, 아시아나는 아직도 그렇지만 대한항공은 그래도 아직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백기 때 좀 스펙을 많이 쌓아서 다시 조금 취업까지 갔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써보신 분들도 있고 첫 지원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실무 뭐 한두 번 떨어졌다고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떨어지는. 근데 진짜 저도 학생들 보니까 얼굴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예뻐도 내가 말을 못하고 이 친구가 너무 주눅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강하게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탈락,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단계별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는 채용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조금은 지금 여유가 있는 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따져봤을 때 근데 면접은 아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은 1월 초나 늦으면 1월 말에 취업 발표 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019년이 뭐 아시겠지만 창립 50주년 아시죠? 그래서 그때 뭐 그 계기도 있지만 지금 조인트 벤처 하면서 환승객 수요 정말 많이 늘고 있고요. 비행기 계속 도입하고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또 2019년 경영 목표가 따로 있어요. 그거 2009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경영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행기 도입하고 승무원 계속 채용하면서 내년에는 제일 많이 채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러한 많이 채용하는 연수가 좀 주기마다 돌아오는데, 이전에는 그게 한 2011년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한 1000명 넘게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소문은 눈, 코, 입 달려있으면 다 뽑힌다.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2012년, 13년 조금씩 뽑고, 14년 좀 거의 안 뽑고, 15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뽑고, 16, 17 거의 안 뽑고, 이제 18년에 그래도 3번 정도 공채가 있는 건데, 저도 지금 저희 동기들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기가 경력직 다시 184번으로 들어갔어요. 경력직 얼마 전에 뽑았던 거 혹시 아시죠? 근데 그때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서비스 교육을 이틀 받고 비행을 갔대요. 경력이니까 가서 알아서 하라.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조금 사람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원태 사장한테 뽑으라고 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조종사가 없다, 운항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뽑는 게 250명 안에 운항이랑 객실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인터넷이 되면 조금 있다가 그 사내 사이트에 뉴스가 계속 떠요. 근데 저는 퇴직은 했지만 아직 로그인은 가능해요.
그게 이제 뭐 퇴직금 보고 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여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은 250명의 운항 객실 포함해서 좀 이번에 채용을 할 거고 뭐 이번 올해 마지막 채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년에 조금 더 많이 뽑을 것 같아요. 네, 사내 사이트가 조금 더 소식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체력 테스트는 떨어져도 괜찮아요. 페일해도 괜찮은데 면접관이 물어봐요. 3차 때 왜 페일했어요? 뭐 때문에 페일한 것 같아요? 수영을 못했나요? 왜 못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니까 그것만 조금 염두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서 제가 오늘 수업에서 조금 허들제, 대한항공 허들제니까 단계별로 어떤 걸 좀 유의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밑에 보면 오늘은 멘토링이어가지고 학생들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얼굴 가리고 약간 자세랑 그 친구는 어땠는지 이런 거 제가 코멘트를 남겨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대한항공 그래도 아시아나보다는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 친구는 이랬고 저 친구는 저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시를 들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합격을 위해서 좀 본인의 키워드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소서든 답변이든 솔직히 예전에는 예쁘고 그냥 말 어느 정도만 하면은 많이 붙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거의 다 예쁘잖아요. 우리. 그래서 다 예쁜데 어떻게 말을 좀 하느냐. 그리고 특히 2차, 3차가 훨씬 더 좀 까다로워졌어요. 1차 채용 때는 진짜 금방 끝났어요. 그때 말고 2차 채용 때는 그 사이에 임원진이 다 바뀌었어요. 그 여성 임원 기사 혹시 보셨어요? 대한항공에 여성 임원분이 뭐 승무원하시던 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 되게 깐깐하게 이렇게 자세 잡고 사진 찍은 거 있었는데 바뀌신 이후로 진짜 까다롭게 봐요. 3차를 원래는 10분 봤어요. 저번에는 10분에서 15분 딜레이 되면 안 되니까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직전에는 거의 25분에서 30분 근데 5대5로 보니까 비 때문에 이쪽 갈 수가 없어. 5대5로 보니까 진짜 한 사람당 한 명씩 면접관 그 사람 30분 동안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이 정도 거리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멀리서 하고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랬는데요, 제가 어쨌는데요 얘기하면은 내가 뭐 얼굴 떨리는 거, 뭐 바들바들 떠는 거 사실 진짜 너무 티가 많이 나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자기소개서 잠깐만 넘어가면 대한항공은 솔직히 자소서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로 서류 합불이 그렇게 크게 결정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너무 무성의하게 자소서를 작성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스펙이 너무 낮던가. 예전에는 550, 600 뭐 이렇게 돼도 서류 합격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은 스피킹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500점대거나 600점대면 좀 오픽이든 토스든 이번 주인가? 그 시험 보시면은 25일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서류 지나고 업데이트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따왔네? 요런 정도지 너무 잘했어 이런 거 절대 아니라 허들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넘기면 끝이에요. 그 스펙을. 그래서 내가 근데 나도 너무 그게 컴플렉스인데 붙었네? 하면은 더 이상 그거 컴플렉스라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면접관이 왜 이렇게 점수 낮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도 전 열심히 한 건데요?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막 그거 얘기하면 이제 너무 마상 마음에 상처 받아가지고 막 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만 않으면 되고 스펙적인 거는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스펙이 진짜 높아졌대요. 저도 1차 채용 때는 진짜 스펙 낮은 친구들 그냥 무난하게 다 들어갔는데 2차 때는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좀 높은 친구들이 더 합격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임원진이 바뀌면 스타일이 좀 바뀌고요. 예전에 임원진은 조금 그냥 원래 계속 계시던 분들 그냥 친절하게 얘기하시고 예쁘게 웃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말도 잘하고 스펙적으로도 모자랄 거 없고 우린 대기업이니까 그거에 맞춰와.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신입들이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산에 그 등급이 또 있어요. 정 3급, 정 2급, 정 1급 이런 식으로. 근데 정 1급이 잘 없거든요. 근데 신입 중에 그냥 정 1급 되게 많은데 그게 점수가 아마 토익이 900 초반 정도 되고 토스가 190점인가? 돼야지 그게 정 1급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정 1급 있으면 진급 프리패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높아가지고 그거는 뭐 그냥 그렇대요. 그 인하공전 토익 전형 학생들이 기본 평균이 890인가 이래요. 그리고 높은 친구는 950? 그래서 HSK 당연히 6급. 그래서 중국어 스펙, 뭐 일본어 스펙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어도 4급까지는 그냥 없는 셈 쳐요. 뭐 LCC는 더 심하고 메이저는 그냥 4급이면 그냥 뭐 조금 했네 이런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요즘에 취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펙이 점점 고스펙이 되고 있고, 아무튼 뭐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경력 있잖아요. 그건 쓰지 마세요. 너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주지 마시고 그래도 1년 이상. 이게 나는 스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뭐 학점도 문제가 없고 학점도 2.8은 넘어야 돼요. 그래도 원래 3.0이었는데 많이 유해진 거예요. 이게 뭐 그래도 자소서 잘 쓰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대한항공은 이거를 필터링으로 돌려요. 필터링으로 돌려서 뭐 그런 거 있죠. 학점이 너무 낮네? 어학이 뭐 토익이랑 토스랑 합쳐서 뭐 스피킹도 없고 너무 낮은 점수네? 이러면 그냥 뒤에까지 안 보고 패스. 근데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3번 쓰면 또 떨어지나요? 근데 6번까지 본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 중에도 4번째 반에 취업한 친구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3번은 그런 거 있죠. 내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3번 쓴 거예요. 스펙 뭐 올리지도 않고 토익 그 점수 그대로 3번. 올해 3번 떴으니까 3번 내도 똑같이 하고 그 4번째부터. 근데 그러면 중간에 뭐라도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발전이 있어야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그냥 똑같이 쓰면은 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도 이게 항목이 약간씩 바뀌는 이유가 복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2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채 때마다 그냥 복붙. 근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솔직히 포인트는 똑같은데 이번 항목이나 이번에 나온 그 항목들이나 저번에 나온 항목들이나 포인트는 같은데 너무 복붙하지 말라고 조금씩 표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거 자기소개서 그래도 정성 들여서 조금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면접관이 계속 봐요. 특히나 3차는 자소서 바탕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3차 면접은 거의 그냥 5명 있으면 한 명 일단 공통 질문하고 한 명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랬어요? 근데 뭐 자소서에 이렇게 썼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학적으로 스펙이 이런데 어때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그때 너무 답변의 질이 떨어지거나 자소서도 너무 무성의하게 썼다거나 하면 물론 그 전에 걸리겠지만 그 필터링이 되겠지만 운 좋게 3차까지 갔어도 이제는 후락후락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깐깐하게 다 보시니까 조금 그래서 좀 가독성이 높은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려운 단어들 있죠. 그런 거 많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게 워낙 다대다 면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읽히고 이 친구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직처럼 자소서 쓰시는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일반직은 정말 심도 있게 이거를 정말 철학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집중해서 봐야지 이해되는 내용들. 근데 승무직은 그런 면접이 아니다 보니까 좀 누가 봐도 오케이 이해가 되고 가독성이 높은
자소서를 조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류 전형할 때는요, 사진 같은 건 솔직히 진짜 안 중요해요. 대한항공은 사진 거의 안 보고요. 사진으로 절대 필터링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렴한 거 찍어도 괜찮아요. 그 푸딩인가? 거기가 33,000원? 이렇게도 찍어주는 데도 있대요. 그리고 취미는 그냥 무난하게. 취미를 정말 이제 스펙타클하게 많이 쓰시는데 눈에 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튀어도 어찌됐건 한 명 한 명 다 그 점수를 할애해요. 다 체크를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본인들의 업무가 끝나요. 절대 눈에 안 띄었다고 해서 나를 막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진 않을까? 이러진 않아요. 다 우리 면접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이거 클릭하고 타이핑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다 이 학생들이, 이 지원자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냥 내가 안 튀어서 그냥 후루룩 절대 그렇게는 안 넘어가요. 기업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줄은 세워야 돼요. 그래야 몇 명을 뽑을지 딱 정해지는 거니까 절대 튀지 않게 그냥 평소 내가 하는 취미로. 이게 왜 그러냐면 튀면 이제 물어봐요. 근데 그 얘기만 하고 그럼 면접이 끝나요. 워낙 실무가 짧은데 자전거 중에 틱시 자전거라는 게 있대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그걸 학생이 쓴대요. 그래서 이거 너 진짜 취미야? 일단은 튀고 싶어서 이거를 한 거래요. 그래서 모의 면접할 때 물어봤더니 본인도 정확하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안 해봤던 거니까. 그리고 실제 면접 가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냥 그 친구는 면접 때 그 자전거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 너무 의미 없잖아요. 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취미에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튀지 않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밑에 요거는 1번 항목은 제가 어제 그냥 간단하게 이걸 써봤는데 저는 1, 2, 3번 다 쓸 때 에피소드 5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써보니까. 왜냐면은 1번은 뭐 어찌됐건 2가지 이상은 기술하시오인데 어쨌든 대안항공 왜 되고 싶은지, 이론이 왜 되고 싶은지, 승무원 왜 하고 싶은지 이거를 2개를 물어보는 건데 이와 일맥상통한 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쓰실 때 그냥 후루룩 제가 그랬어요, 저랬어요 쓰면 안 되고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얘가 이렇게 발전을 추구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무언가 얻었구나 라고 해야 되고 사무직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이해를 잘했구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돼요. 면접에 가서도.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이 변화를 좀 도전하고 있고 존재벤처 아이아타 내년에 총회를 주최하고 있고 해서 나 또한 발전을 위해서 닮아 있는데 하고 하나 에피소드 쓰시고 이 밑에는 저 근무했던 거를 썼어요. 이거를 승무원을 쓸 때요, 여러분 좀 배려, 경청, 따뜻한 마음 이런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대한항공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지원을 했을 때 승무직이 너무 좋아요 보다 내가 잘할 수